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1일 재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곽상원 변호사가 어제 총선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인의 지역이 아니라, 장인의 지역은 뭐 부산 어딘가에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장인의 후광을 얻어서 정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을 피하겠다 그러면서 본인의 아버지의 고향 그곳에서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어디냐?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4개 지역구가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은, 옥천, 영동이 1개 지역구였는데 인구가 계속 주니까 이제 괴산까지 이쪽으로 붙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그렇습니다. 변수가 하나 더 생긴 셈이죠. 왜 그러냐면 보은, 옥천, 영동은 그동안에 오래전부터 1개의 지역구였는데, 그리고 괴산은 별개 지역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한 8년 전 이때까지는 괴산은 또 진천, 음성 이쪽에 한 지역구였다가 이번에는 이제 보은, 옥천, 영동 쪽에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괴산과 보은, 옥천, 영동은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선 그렇게 되면 이제 누구랑 경쟁을 하게 되느냐? 거기 현역 의원이 박덕흠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인데, 잘 아시다시피 박덕흠 의원은 재선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19대와 20대 두 번 당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4월 15일 날 열리는 것은 21대 총선이 되죠. 여기에 이제 곽상원 변호사인데, 곽상원 변호사가 박덕흠 의원하고 경쟁을 하려면 한 번의 경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경선은 누구랑 하느냐면 성락현 전 한국지역자활센터 협회장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우선 박덕흠 의원은 옥천 출신입니다. 그리고 옥천에서 태어나서 옥천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랬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곽상원 변호사는 본인은 조선일보 TV에 보면은 서울 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의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뭐 100년 안팎으로 그 지역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이 보은, 옥천, 영동 이 지역에 곽씨 집성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를 보니까 뭐 신목고등학교인가 나온 거예요. 신목은 여기 양천에 뭐 신목동 뭐 이런 데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곽상원 변호사는 보은, 옥천, 영동 이 지역에서 태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고향을 말씀드리냐면, 선거에서는 이런 소지역주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에 보면 과거에 괴산이 포함되어 있던 게 진천, 음성, 괴산이었는데, 출신이 진천 출신이냐 음성 출신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지지가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음성 출신은 뭐 특별히 정파적인 성향을 띠지 않는 유권자들은 자기 음성 출신을 찢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걸 소지역주의라고 그럽니다. 작은 지역주의다. 그래서 진천 출신이 진천, 음성, 괴산 이 3개 지역구에서 진천 출신이 당선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소지역주의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그 외에 뭐 전체적인 표의 흐름이 확확 바뀌면 그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제가 박덕흠 의원은 옥천 출신이고 곽상원 변호사는 뭐 영동 출신은 아니지만 영동에 본인의 부친과 할아버지의 연고가 있고, 이렇게 되면, 그런데 영동과 옥천은 그러면 어디가 인구가 많으냐? 비슷합니다. 지난 4년 전 2016년 기준으로 따지면 영동은 43,425명, 옥천은 44,746명, 뭐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데, 아마 박덕흠 의원이 옥천에서 태어나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졸업했기 때문에 아무 영동이 연고지라고는 하지만 영동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학교를 다니지 않은 곽상원 변호사와는 아무리 소지역주의가 있다 할지라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지지세에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보은, 옥천, 영동 기준으로, 아니 20대 기준으로 하죠. 그때는 괴산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그리고 보훈은 29,875명이고 괴산은 34,172명. 그러니까 인구로 보면 옥천이 제일 많고 뭐 한 7, 800명 차이로 영동. 그다음에 여기에서 거의 한 8,000명 차이로 괴산이 적고 여기에서 또다시 한 4,000명 차이로 보훈이 적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때 박덕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한 후보하고 맞붙었는데 박덕흠 의원이 56.7%, 이재한 후보가 45.3%. 이 정도를 얻어서 박덕흠 의원이 당선됐고요. 그럼 박덕흠 의원이 처음 당선된 거는 19대입니다. 이때는 이제 2012년이었는데 이때는 괴산이 없이 보훈, 옥천, 영동만 있었는데 이때도 박덕흠 의원이 새누리당이죠. 40.7%, 이재한 후보가 30.9%. 그 다음에 심규철 변호사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전 의원입니다. 심규철 전 의원. 이 사람이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이 사람도 25.5%를 얻었습니다. 이렇다면 심규철 전 의원은 사실은 한나라당으로 국회의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 적이 있고. 그럼 18대, 이때는 2008년인데 이때는 이 보훈, 옥천, 영동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용희 전 의원입니다. 이용희 전 의원. 이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아성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용희 전 의원이 여기에서 많이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이용희 전 의원의 경쟁력을 무시할 수 없는 곳이 바로 보훈, 옥천, 영동이다. 그런데 이용희 전 의원이 17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가 불거진 직후에 치러진 선거 때 정말 압도적 표를 얻었습니다. 그때가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했는데 50%를 얻었습니다. 이때는 심규철 씨가 40.8%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의 김건 씨가 3.9%, 자민련의 서준원 씨가 5.3%. 그런데 이용희 전 의원이 열린우리당으로 해서 50%를 얻어서 당선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뿐 아니라 그 4년 뒤에도 이용희 전 의원은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공천을 주지 않으니까 자유선지당 이회창 전 총재가 그 대표로 있던 자유선진당으로 가서 공천을 받았는데 이때도 당선이 됐습니다. 이때도 통합민주당의 김서용 후보, 그 다음에 한나라당의 심규철 후보를 꺾고 이용희 후보가 43.8%를 얻어서 당선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한나라당 심규철 전 의원이 41.1%를 얻은 적이 있고요. 근데 그러면 심규철 전 의원은 언제 한번 당선됐느냐? 16대 2000년이죠. 2000년에 28.8%를 얻어서 이용희 민주당 후보를 근소한 표차로 누르고 당선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박준병 전 의원이 자민련으로 출마해서 25.7% 그러니까 팽팽한 3퍼전이 된 상태에서 심규철 씨가 당선이 된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런 걸 이제 16대, 15대까지도 이렇게 쭉 보면 이용희 전 의원은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현재의 민주당 계열의 그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탄핵 역풍이 불 때 50%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대략 한 30 내지 40% 정도를 가져갔고 그 다음에 평상시 그 뭐 18대, 19대, 20대 최근 요 한 3번에 걸쳐서 보면 대개 지금 현재 한국당 계열의 표가 분산이 돼 있었습니다. 분산이 돼 있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덕흠 의원이 19대, 20대 2번에 걸쳐서 당선이 됐고요. 18대도 심규철과 이용희 이 사람들이 둘이 팽팽했고 통합민주당이 13.1% 얻어서 낙선을 했는데 이때는 좀 이제 이용희 후보가 자유선진당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한국당 계열의 표를 조금 잠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선진당 계열은 이회창 총재가 대표자였기 때문에 이회창 총재는 아무래도 본인이 연고가 예산에 있다고 그래서 그때 자유선진당이 충청도당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자민련 후보로서 나왔을 때의 충청도당 이거와 유사하게 그 충청도당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충북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왜냐하면 보훈, 옥천, 영동이라는데 여기가 그 대전하고 붙어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대전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 여기가 지금 현재 한국당 계열의 표가 나눠졌을 때 그때가 민주당 계열의 후보하고 비슷했다. 한두 번 예외를 제외하면 라고 한다면 지금 박덕흠 의원이 현역 의원입니다. 현역 의원이 이 지역에서 뭐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그렇게 뭐 2번을 했는데 그렇게 뭐 저 사람 안 되겠다 이런 평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박덕흠 의원은 옥천, 곽상원 변호사는 이제 영동에 연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동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역대 그 당선자나 아니면 그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사람들의 이 전체적인 표를 보면 표를 분석해 보면 결국은 지금의 한국당 계열의 표가 훨씬 많았던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19대 같은 경우도 한나라당 의원 출신인 심규철 씨가 25.5, 박덕흠 후보가 40.7에서 박덕흠 후보가 당선이 됐거든요. 이때 민주당 계열의 이재한 후보는 30.9%밖에 못 얻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가 이용희 전 의원의 아성 지역인데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이 불 때도 50%밖에 못 얻었다. 이렇게 본다면 제가 보건대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민주당 계열의 표는 50% 미만이다. 그런데 한국당 계열의 표는 바로 지난번에는 이제 2파전이 있었죠. 박덕흠, 이재한 2파전이 돼 있었는데 이때 56.7%를 박덕흠 의원이 얻었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 이번에도 뭐 2, 3파전 정도로 그칠 텐데 그렇게 된다면 박덕흠 의원이 현역 의원인데다가 그 다음에 옥천에서 태어나고 초중고등학교 다녔고 곽상원 변호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죠. 이런 거에다가 그 다음에 곽상원 변호사 자체가 이 보은옥천 영동 괴산 이 지역에 별다른 연고가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고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 그 다음에 역대 선거를 보면 지금 한국당 계열의 후보가 표를 훨씬 더 많이 가져갔던 이런 관점, 이것까지도 종합해 본다면 곽상원 변호사가 여기서 경선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성낙현 예비후보를 이긴다 할지라도 본선에서 박덕흠 의원을 이기기는 어렵지 않을까. 과거의 표, 지금 현재의 연고지, 그 다음에 지금 곽상원 변호사가 이 보은옥천 영동 괴산 지역에 가서 별다른 그동안의 기반을 닦아놓은 것이 제가 알기로는 현지인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선거는요, 뭐 본인이 누구의 사위다 뭐 이런 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지만 그거는 민주당 계열의 유권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서울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던 사람이 그 지역에 어디 가서 설령 그 지역 출신이라 할지라도 뭔가 표를 달라고 하려면 옛날과 달리 상당한 정도로 그 지역에 가서 유권자와 부대껴야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곽상원 변호사가 더군다나 이 지역 자체가 지금 자유한국당 계열 이제 앞으로 대통합신당이 되겠죠. 대통합신당 계열의 상당히 우호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곽상원 변호사가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가 현역 의원인 박덕흠 의원을 능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가 과거 선거 패턴, 요즘의 분위기 뭐 이런 걸 종합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라는 그 유명세가 가지고 있는 그 파워도 물론 대단할 것이지만 또 지역선거는 또 지역선거이니까 이 부분을 한번 앞으로 하나의 총선 관찰 포인트로 그렇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